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쌤입니다. 사랑하는 세자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챕터 1 전체 내용 리뷰 테스트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Let's Review 문제를 통해서 형식 다시 한번 탄탄하게 다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까지 우리가 레벨 2에 짱 그래머 레벨 2에 지금 첫 번째 챕터였어. 근데 이제 형식이지. 조금 빡센 거. 그잖아. 그래서 좀 재밌었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너무 힘들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만약 힘들었다 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챕터 2부터는 이렇게 복잡하고 좀 골 때리는 이제 이런 내용은 없고요. 좀 더 이제 많은 다양한 문법 사항들을 좀 더 챕터 2에서부터 이렇게 내공을 좀 쌓고 그리고 나서 챕터를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한 후반부쯤 한 챕터 한 10 정도 갔을 때 다시금 요 형식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저번 시간에도 항상 강조를 여러 번 했는데 이해되네 이제 저절로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챕터 1에서 공부했었던 거 이제 문제 풀어보는데, 자, 여러분 형식 뭐였죠? 문장의 패턴. 그지?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단어의 순서 배열로서 의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단어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이게 되게 관건이란 말이지. 어떻게 배열하는지 그 방식이 총 5가지가 있다. 단어 배열 방식. 그래서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 5가지. 바로 문장의 패턴,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였죠. 자, 1형식부터 제일 간단한 거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이 되는데, 중요한 거 부사구 즉 수식어구는 형식에 영향 주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말이 많았어.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껴보자고. 알맞지 않은 걸 고르래. 자, 나는 주어죠? 그 다음 동사가 나올 것이고 it 하더니 to him 그럽니다. 그에게라고 하죠. 아하, 에게라는 표현으로 to를 넣었구나. 그것을이 목적어일 테고 말이죠. 자, 그의 생일을 위해서, 즉 그의 생일 선물로, 그의 생일을 맞아서 그에게 it, 그것을 동사했다. 이러겠죠? brought, 가져왔다입니다. 우리가 가져오다, bring이라고 하는 것의 과거형이에요. 자, bring,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져오다. 그래서 bring it to me, 그거 나한테 가져다 줘. brought it to him 이라고 해서 그에게 가져다 줬다 가능하고요. 주었다, 보내주었다. 우리가 보내다, send의 과거형이죠. showed, 보여줬다. 자, 그런데 bought 하고 나옵니다. 이거 뭐야? 샀다, 사다, buy의 과거형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주는 거, 이거는 뭘 쓰는 거지? to? for. 사주는 거, 돈 들어가. 만들어주는 거, 노력 들어가 하면서 make, buy 요런 녀석은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사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전치사 for 쓰는 녀석이 뭐가 있었느냐? 만들어준다, make. 그 다음 사준다, buy. 그 다음 갖다 주다, get. 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갖고 와서 갖다 주는 거. 이게 참 노력이 들어갔잖아. 그지? 그래서 get 들어갔고요. 그 다음 요리하다, cook 요 정도까지 있다. 자,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make, buy, get까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암기 비법으로 M, B, C, get, 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결국에 5번이 to가 아니라 for를 써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안 맞네요. 그죠? 나는 삐리리 힘 하더니 play the piano라고 합니다. 자, 나는 그를 삐리리 했는데 피아노 친다. 바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나온 건데 동사 원형이 나온 거예요. 아하.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순서로 가는 거 몇 형식이지? 5. 그래서 5형식 문장인데 5형식에서는 어떤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에 무엇을 쓸 것인가가 결정이 됐었죠. 자,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이 왔다라고 한다면 동사에 뭐가 올 수 있지? 지각동사,
사역동사 요런 게 있었죠? 자, 보겠습니다. had him 그래요. 시켰다. 자, 우리가 5형식에서 사역동사가 나온다. 동사 원형을 써야 하고 그 다음 지각동사가 나온다. 그럼 동사 원형을 쓰거나 지각한 동원을 닮았어. 그래서 동사 원형 아니면 ing 둘 다 가능했었죠. 자, 사역동사인 경우에는요.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 써주고 지각동사인 경우에는요. 지각한 동원을 닮았어. 요렇게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사역동사, 헤드가 나왔어요. 우리가 사역동사 뭐 있지? 딱 3개, 그지? 뭐뭐하게 만들다, make. 뭐뭐하게 시키다, have. 뭐뭐하게 허락해주다, let. 그래서 make, have, let. make, have, let. 딱 3가지잖아. 그지? head는 사역동사야. 시켰어. 그러니까 동사원형, 오케이. 원했다 나오네요. 자, 원했다는 사역도 지각도 아니지. 자, 우리가 want는 어땠어? want. 그지? to 쓰잖아. wanted가 나오면 to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I wanted him to play the piano 라고 하면 그를 원하는데 그가 피아노 쳐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아노 치는 거를 좀 원했어. 좀 쳐주기를 듣고 싶어. 막 이제 이런 상황. 자, 2번이죠. wanted는 투부정사를 써야 하거든요. watched, 바라보았다, 지켜보았다, 지각동사죠. 들었다, 지각동사죠. 만들었다, 사역동사입니다. 다 동사 원형이 가능하겠네. 2번만 아니네요. 자, 나의 여동생은 입니다. 매우 삐리리 그리고 친절한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 동생은 하더니 우리가 이 비동사, 우리가 비동사는 이다 또는 있다 이렇게 2가지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있다라고 해석이 되려면 뒤에는 장소에 관한 정보가 나와줘야 하죠. 자, 장소에 대한 거 없습니다. 네, 그냥 이다의 의미인 거죠. 자, 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뭐라고? 이다,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가 오죠. 그죠? 뭐뭐이다. 뭐뭐가 보어라고 했잖아. 매우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준 부사인 거고요. 여기 형용사, and, 형용사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형용사하고 그리고 형용사하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똑똑한, 사랑스러운, 밝은 다 가능합니다. 이게 밝은이라는 게 사람이 밝다라는 게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네, 똑똑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diligent라고 하면 성실한, 부지런한인데 ly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성실하게, 뭐뭐하게 라고 해서 부사 표현이죠.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lovely 이거 부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형용사,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이죠. 부사 아니에요. 주의합니다. 우리가 lovely라고 하는 단어를 부사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형용사 들어가야 되는데 4번은 부사니까 네, 안 되죠. 자, 선생님이 gave me an English book. 주었습니다. 나를 영어 책을 영거퍼 2개의 대상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순서에 의해서 간직 그래서 간, 목, 진, 목 이거잖아. 자,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 영어 책을 주었다 이렇게 되죠. 자,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 그래서 4형식입니다. 자, 첫 번째, she looks. 그녀는 보여요. 그래요. 보여. 그런데 매우 피곤한 형용사 나오죠? 자, 우리가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보이는 것, 시각, 오감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감각이 나오는 이 오감 동사는 형용사 보어를 써줘야 한다 하면서 기억나시죠? 네, 오감 동사. 자, 뭐뭐 하게 보이다 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게 그래가지고서 부사를 쓰면 안 된다. 형용사를 써야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2형식이네요. 그죠?
자, 2번은요. You can call me Jessie. 자, 너는 can call, 부를 수 있다. 조동사와 동사 묶어서 동사, 나를. 그런데 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제시라고 부를 수 있어. 즉, 나를 제시라고 불러도 돼 라는 거죠. 자, 네가 제시가 아니라 내가 제시입니다. 바로 제시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어, 목적격 보어, 오형식이네요. 나는 만들었다. 자, 우리가 만들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단어가 배열되는지를 잘 봐줘야 합니다. 내 친구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쿠키즈라고 하는 명사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두 개가 연거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간직 나의 친구들에게 쿠키를 만들어줬다. 사형식 동사로서 쓴 make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준다의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아니 make가 사역 동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역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어때요? make가 있고 만들어. 무엇을? 목적어. 뭐 A라는 명사를 썼다고 쳐봐.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를 뭐뭐 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오지? 동사 원형,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뒤에 당연히 어떤 동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역, 일을 시킨다고 하니까 일이라는 것은 동사로서 표현해야 하니까 말이야. 그지? 그래서 사역 동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뒤에 나와서 오형식 패턴으로 쓰는데 이거는 나의 친구들까지는 그래, 내 친구들을 뭐뭐 하도록 만들었다. 사역 동사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뒤를 딱 보니까 동사가 아니야. 그냥 쿠키. 그래서 친구들에게 쿠키를 만들어줬다라는 사형식입니다. 자, 그럼 답은 3번이네요. 자, 나는 샀어. 무엇을? 인형을. 누구를 위해? 그녀의 아기를 위해서. to가 아니라 for죠? 사주다. make by, 만들어주고, 사주고, 갖다주고, make by, get, for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for 쓰는 부분, 전치사 부분은 형식에 영향 주지 않는 부사구로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 삼형식이네요. 나의 계획. 그런데 무엇을 위한 계획이냐면 방학 그럽니다. 그래서 방학을 위한 나의 계획, 즉 이번 방학의 나의 계획은 입니다. 그러더니 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형식이지. 뒤에 뭐뭐입니다. 뭐뭐에 해당하는 거. 뭐가 오는 거죠. to 뒤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로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방문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삼촌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투부정사가 투부정사는 to를 동사와 같이 쓰면 뭐뭐하기,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방문하기. 근데 방문하다라는 표현이 누구를 방문하는지 뒤에 어구를 수반해서 의미를 확장시킨 거죠. 삼촌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되죠? 자, 우리가 투부정사 바로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만약에 어안이 벙벙하다면 그냥 지금은 해석 위주로 전반적인 형식, 문장의 어떤 구조 패턴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느껴주시고 투부정사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할게요. 자, 나는요 산다 그래. 그러더니 나의 brother a watch라고 하죠. 연거푸 2개 나오면 나의 남동생 애기 시계를 사준다. 자, 그런데 시계를 사준다 삼형식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전치사를 쓸까? make by get. make by get. 뭐 어때요? for죠. MBC게 make by cook. C가 cook이었고 get 요거 있었습니다. for죠. 5번이죠. 자, 마이클은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 나를. 근데 나를 어떻게 하게? carry, 운반하다란 동사 원형이 나왔어. 박스를 운반한다 라고 하죠. 그러면 마이클이 나한테 박스를 운반하라고 시켰다. 뭐 어떤 사역 동사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죠? had, 좋습니다. 뭐뭐 하게 시켰다. make have let. 그죠? had 시켰다. 사역 동사. let, 허락했다. 맞아요. made, 만들었다. 맞아요. 자, 그런데 help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help라고 하는 녀석은 애칭으로 준 사역 동사라고도 부릅니다.
준사역동사 help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사역동사랑 비슷한데 준이야? 뭐야? 이 help라고 하는 녀석은요. help 동사를 쓰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가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죠? help는요. 동사 원형 써도 되고요. 또는 to 부정사를 써도 됩니다. 둘 다 되는 거야. 오, 아니 이럴 수가. 둘 다 돼. 둘 다 돼. 세상에. 이런 박쥐 같은 놈이 있나? 그래? 이쪽에 가서는 내가 날개가 있으니까 내가 새야 새. 저쪽에 가서는 이거 봐. 이거 배 털난 거 봐. 이거 나 배 이거 쥐 나 쥐야. 막 이러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박쥐 같은 놈이 있나? 준사역동사 도와줘요. 배트맨. 박쥐. 박쥐 같잖아. 그래서 배트맨. 아무튼 help 도와줘요 배트맨 이 양쪽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두 개 다 가능하니까 동사원형도 가능하고 투부정사도 가능하니까 솔직히 뭐 다 되니까 뭐 별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만은 엄청 잘 나옵니다. 왜냐면 양념 조미료로다가 이렇게 함정으로 왜냐면 얘는 둘 다 가능하니까 얘에 대한 문제 낼 때도 낼 수 있고 저쪽 투부정사 낼 때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빵빵한 녀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마이클이요. 도와줬대요. 나를요. 근데 내가 박스를 운반하게 도와줬다. 또는 to carry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왜? help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 그렇다. 계속해서 우리가 형식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강조를 했는데 동사 뒤에 어떤 식으로 단어를 배열하고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가 누가 결정합니까? 동사. 그죠? 계속 동사에 대한 공부였어요, 지금. 형식은 사실 동사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재들의 형식이라고 써 있는 교재들도 있을 수 있고 동사의 종류라고 다른 표현으로 쓰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형식, 동사의 종류 같은 겁니다. 자, want는 어때요? 왜 이래? want. to잖아. 아니죠. 형식이 다른 하나. 나는 만들 것이다. 너 셔츠. 연거푸 나오니까 너에게 셔츠를 사용식 미안 그는 물었대. 나 질문들 나에게 몇몇의 질문을 물었다. 엄마는 샀어. 이 책을 나에게 이 책을 사주었다. 너는 should keep 유지해야 한다. 무엇을? 너의 손들을. 그런데 손을 클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목적격 보어로 clean이라는 형용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너는 네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해 라는 표현이거든요. 오형식이죠. 나는 주었다. her a present. 그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녀의 생일날에 바로 사형식이네요. 자, 혼자 다른 것은 4번이죠. 자, I heard the bird. 나는 들었어. 그 새를. 자, 근데 그 새가 뭐 하는 걸 들었을까? 목적격 보가 나오겠네요. 자, 그 새가 삐리리 하는 걸 들었다. 아침에 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지각동사죠. 목적어가 있습니다. 오감형. 오감형은 이형식이죠. 오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요. 오감동사 쓰고 형용사 보어 끝. 그래서 동사 보어만 있는 이형식이고요.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리고 목적격 보어를 써주는 패턴이죠. 자, 목적어가 있으니까 네, 지각동사 맞네요. 자, 나의 부모님들은 원합니다. 나를. want가 나오니까 투부정사 써야 해요. 자, 그러면 뒤에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선생님 되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to be 요거 나왔어요. 자, 지각동사는 여기에 지가 강동원을 닮았어. 동사원형 아니면 ing거든요. 동사원형 아니면 ing. 2번이네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지금 뭐 지각동사, 사역동사도 그렇고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입니다. 네, 요건 좀 주의해 주세요. 이세가 이 행동을 하는 걸 지각한다 라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의 내용을 직접 하는, 그래서 서로 주술의 관계인데 주어와 서술어의 어떤 느낌인데 능동의 관계인 거죠. 만약에 수동의 관계일 때 어땠어요? 나는 내 이름이 불리우는 걸 들었다. 그러면 I heard my name called 하고 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수동인 경우랑 다른 거지. 다 모두 지각한 동문을 닮았어? 이거는 능동인 경우인 거죠. 자, 능동이 기본이고 이 수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응용돼서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케이스죠. 자, 쓰임이 다른 거 그럽니다. 자, 그 실크가, 그 비단은 느껴집니다. 어떻게? soft, 부드러운 형용사. 자, 우리가 느껴져, feel, 오감형. 그래서 soft라고 써야지. 부드럽게 느껴진다, 부드럽게. soft, 툴리지. 나는 look 나왔는데요. at이 나왔죠. 우리가 look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하게 보이다. 오감동사예요. 그런데 at을 써서 오감동사 아니라 그냥 쳐다봤다의 의미입니다. 이상한 남자, 저 낯선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감동사로서 쓰인 것이 아니죠. 그것은 들린다. noisy, 시끄러운, 즉 시끄럽게 들린다라는 거고요. 이 비누는 냄새가 납니다. 맛있는 냄새가 난대요. 이것도 오감동사 뒤에 형용사 써주는 거. 그의 할아버지는 보입니다. 매우 젠틀해 보입니다. 라고 해서 신사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오감동사들은 뒤에 형용사 나오는 바로 이 형식으로 썼는데 2번은 쳐다보다예요. 뭐뭐 하게 보이다라는 게 아니라 쳐다보는 거랑 보이는 거랑은 다른 거죠. 젠틀해 보이셔. 또는 멋있어 보여. 아름다워 보여. 이거하고 저것을 쳐다본다. 보이다와 쳐다본다는 다른 거거든요. 그죠? 자, 나는 주었습니다. 약간의 꽃을 누구에게? 케이트에게. 자, 잭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그의 cousin, 사촌에게. 애는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사진을 나에게. 그는 말해줬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Can you make? 만들어줄 수 있니? 핫초콜릿을 나를 위해서, 그죠? 네, 만들다. make by, get까지, 갖다 주다까지 모두 오형식이잖아요. 오형식이래. 오를 쓰면서 오형식이라고 했어요. 미안. for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네, for를 해주세요. for를 해주는 거지. 삼형식인 거죠. 자, 요거는 바꿔 쓴 거래. I made him a tie. 나는 그에게 타이를 만들어줬어. 넥타이를 만들어줬다라는 얘기죠. 자, 만들다이니까 make by get for죠. 나는 타이를 만들었어. 그를 위해서. 오케이. brought 가져다 주자. bring의 과거형이죠. 그러면 그녀에게 의자를 갖다 줬다라는 거거든요. 자, 갖다 줬어 의자를요. 그녀에게 to 맞습니다. 자,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말해라 진실을 나에게죠. to입니다. 아빠가 사줬어 나에게 자전거를. 아빠가 샀어 자전거를 나에게 위해서. make by get for를 쓰죠. 엄마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쇼핑 리스트를. 쇼핑 리스트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to 가능하죠. 네, 좋습니다. 자, we like to discuss movies. 자, 우리는 좋아합니다. 무엇을? to discuss. 논쟁하는 거, 논의하는 거. discuss라고 하는 거, 뭐뭐를 논의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논하고 논의하는 거 discuss라고 하는 동사는 뭐뭐에 대해 전치사 써 안 써? 전치사 쓰지 않는 동사, 타동사죠. 그래서 전치사 없이 목적어가 바로 나오는 동사, 바로 타동사라고 한다 그랬죠. 타동사입니다. 영화를 논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그녀의 심장, 목적어죠. 그리고 beat, 때리다 동사 원형인데요. 뛰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beat, 뛰다. 어떻게? 빠르게. 그래서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eel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실크가 부드럽게 느껴져. feels soft. feels soft. 동사고 형용사 이 형식으로 쓰는 거. 오감 동사로도 쓸 수 있고요.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호의 동사원형. 지가 강동원이야. 지각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하나의 동사가 평생 하나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 오 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get 같은 동사는요. 2, 3, 4, 5 형식 다 나올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다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 힘들죠. 어떻게 이 영어 단어 세상에 있는 영어 단어 오늘 다 외울 거야? 안 되잖아. 그래서 좀 이제 나올 때마다 어휘 실력을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허락할 것이다. 어린이들을. 근데 뭐 하도록? TV를 보도록 허락하다. 사역동사. 그래서 동사 원형. 오형식. 그녀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를. 자, 그런데 allow라고 하는 동사는요. 투부정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to use.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컴퓨터를 쓰도록 나를 허락해 줬어요. 어떻게 알아요? 암기하는 겁니다. allow가 나오면 투부정사를 쓴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는 보여요. 매우 nice, 친절한 또는 멋진 정도의 표현이죠. 블루 셔츠 속에, 즉 파란 셔츠를 입으니까 매우 나이스해 보이는구나. 멋져 보여요. 이 형식이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요. 같은 뜻이 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자, 13번인데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브라운 여사는요. 원했습니다. To have, 가지기를. A big birthday party for 자, 큰 생일 파티를 가지기를 원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녀의 6-year-old son. 자, 여기 6-year-old라고 하면 6살짜리의 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6살입니다 라고 한다면 6 years old 하고 years 하고 s를 붙이죠. 그런데 하이픈을 그어서 6살짜리의, 몇 살짜리의 라고 하는 하나의 형용사로 쓸 때에는 복수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 쓰고 year로 쓰고 old로 하이픈 그어서 되지. 자, 6살짜리 아들 데이빗을 위해서 큰 파티를 열기를 원했어요. 그녀는 데이빗이 기억에 남는 파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럼 13번 볼게요. 요거를 바르게 배열해 보래. 그러면 그녀는 주어죠? 바로 동사를 써야 해요. 원했다 동사 나오죠. wanted. 자, 그녀는 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데이빗이 뭐뭐 하기를 원했다. 즉 데이빗을 원했는데 데이빗이 목적격 보호하기를 원했다 패턴을 써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녀는 데이빗을 원했습니다. 목적어죠? 근데 데이빗이 뭐 해주기를 원했냐면 want니까 want, 투부정사, 그지? to 쓰고 have, 가지기를. 근데 무엇을 가져? 여기서 보면 a memorable party라고 하죠. memorable이라고 해서 기억에 남는 정도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억에 남는 파티를 갖기를 원했다 라고 되는 거죠. 주어고요. 원했다 동사죠. 데이빗이 목적어고요. 요 투부정사 부분이 목적격 보어, 바로 오형식 패턴입니다. 자, 우리가 나는 누가 뭐뭐 해주기를 원해. 나는 누가 뭐뭐 하기를 원해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바로 이 오형식 패턴, want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오형식 패턴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이런 거 이용해서 영작 연습해보면 좋겠다. 그지? 그래서 좀 해보고 싶다. 오늘 강의 끝나고 한번 여러분이 요 패턴 이용해서 한번 써보세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요 부분하고 요 목적어 부분만 살짝 바꾸면 충분히 연습이 가능한데 우리가 영작 연습을 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문장 연습을 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돼. 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서도 정말 도움이 되려면 내가 정말 생각한 나의 문장, 내 주변 이야기, 나의 이야기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는 뭐 했다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뭐 샤이니, 뭐 방탄소년단, 뭐 아이돌 누구, 뭐 이렇게 아니면 옆집 내 친구 누구, 우리 아빠, 동생 딱딱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자세하게
내가 생각해서 써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자, 아무튼 then 그런 후 그때에 그녀는 좋은 a great idea를 얻었습니다. 계수의 과거형이죠. 얻게 되었다. 가지게 되었어요. 데이빗은 정말로 liked, 좋아했습니다. soap bubbles. 우리가 bubble 하면 풍선인데요. soap bubble이라고 했으니까 비누방울이죠. 자, 그래서 Mrs. Brown은요, decided, 결정하였습니다. 자, 뭐뭐 하기를 결정하다, 결정했어. 뭐를? 목적어 자리에 그녀의 아들, a bubble party라고 해서 그녀의 아들에게 bubble party, 바로 풍선 파티? 아니면 비누방울 파티? 뭐 이런 겁니다. 그녀의 아들에게 비누방울 파티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결정했어요. 뭐를 투부정사를 써서 목적어 자리에 써줍니다. 그러면 주기를 결정했다. 주기로 결정했다. decide의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들어가고요. 투부정사 내에 give라고 하는 동사가 사형식 동사로 준다. 그녀의 아들에게 비누방울 파티를 준다 해서 사형식 패턴 응용해서 투부정사를 또 써준 겁니다. 뭔지 알겠죠? 여기 동사 원형을 쓸 수는 없고 뭐뭐 하기를 결정하다,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라고 해야 하므로 투부정사를 써야 하거든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는 투부정사 공부하면 또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일단 요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식을 문장 내에서 응용해서 문장을 확장시키고 다양하게 써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when 하면서 뭐뭐 할 때의 의미죠. 어린이들이 왔어. 어디에? 데이빗네 집에. 파티를 위해서.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could see 부분 동사고요. 데이빗을. 근데 데이빗이 뭐 하는 걸 봤냐면 wave. 흔드는 거. 그의 손을. 자, 그의 손들을 막 흔들었대요. 막 안녕! 막 이렇게 했나 보죠? 자, 그러면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아니면 ing. 그래서 C 부분에는 wave 그대로 흔들다 wave 쓰거나 waving 쓰거나 되죠?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어때요? 데이빗이 손을 흔드는 행동을 직접 한 거죠. 네, 그래서 능동에 지금 관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린이들은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with joy, 기쁨으로. 그들은 즐겼어요, 파티를. 모든 사람은 had a great time,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had a good time 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13번도 풀었고, 그 다음에 14번도 B하고 C 단어 변형시키는 것까지 모두 다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C는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waving 이렇게 쓰거나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챕터 1의 Let's Review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답답한 마음, 어려운 마음 이런 거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챕터별로 좀 더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면 쉽게 더 이해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잘 이해된다. 그럼 정말 영어 잘하는 겁니다. 조금 답답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왜냐면 아직은 어휘 실력이 모자라니까. 어떤 동사가 뭘 써야 하는지 그건 결국 어휘 실력이거든. 그지? 그래서 어휘 실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느껴지는 어떤 좀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것은 시간이 가야 즉 단어를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하고 어휘 실력을 쌓아야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독해도 많이 해보시고 또 문법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해주시고 하면은 나중에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봐도 쉬운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